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편안하고 즐거운 소문대요 황제내경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기와 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기미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흡수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식물을 먹고 그 음식물이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분해되었다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다가 그게 다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그럼으로써 또 하나의 새로운 영양분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에 저장되는 에너지로 변환되고, 이 과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사 과정이죠. 대사 과정.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기운과 그 맛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기미는 신감은 발산위 양이요, 산고는 용설위 음이니, 음승즉 양병하고 양승즉 음병하며, 양승즉 열하고 음승즉 한하며, 중환즉 열하고 중열즉 한이니라. 자, 앞에 보면 기미 중에 신미, 매운맛과 단맛, 신미와 감미는 발산작용이 있어서 양의 속성을 가집니다. 매운맛은 발산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쉽죠? 왜? 매운 거 먹으면 땀나니까 발산이라고 쉽습니다. 그런데 이 단맛은 오히려 사람을 누그러뜨리는 거 아닌가, 둔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단맛은 우리가 그 약성 갈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달다라고 하는 맛은 영양분을 보충한다, 그것도 단맛이고요. 진액을 보충한다, 이것도 단맛입니다. 거기에 예민함을 누그러뜨린다, 긴장감을 풀어준다, 불안감을 풀어준다, 요것도 단맛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단맛이라고 할 때에는 사람이 웅크려들어서 불안해서 덜덜덜덜 떨고 이런 모습에서 조금 이완을 시켜줍니다. 자, 이 모습을 보니까 긴장해서 이완까지 풀어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양의 속성을 가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산미와 고미, 새콤한 맛과 쓴맛은 용설위음이다. 용설작용이 있는데 이거를 음이라고 한다. 용설이 무슨 뜻이냐면,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상상을 해봅시다. 옹달샘, 샘이 있다고 할 때 밑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냥 이렇게 올라옵니까? 퐁 그림이 이상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퐁 이렇게 올라오죠. 왜 이런 모습을 합니까? 만약에 땅에 있는 구멍이 넓다면 어떨까요? 풀어져가 나오죠. 풀어져가 나옵니다. 그냥 옆으로 질질질질 샌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구멍이 좁다 보니까 위로 올라오는 힘이 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용설입니다. 용설. 즉 뭔가 긴장이 되어 있어서 나올 때 쭉쭉 뻗어 나오는 모습이 용설이라는 겁니다. 요런 얘기 어디서 앞에 제가 한 거 기억나지는 않습니까? 양자는 위웨이 위고 하고, 양자는 위웨이 위고.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겉을,
포위해가지고 마치 그대로 굳건하게 있는, 견고하게 있는 모습이 양이고, 음이라는 거는 정을 장해가지고 극한다, 기운이 갑자기 날래게 쏭쏭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극자도 요거랑 비슷하죠. 나무 목자 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르다 이런 뜻입니다. 호무숙과 비슷합니다. 용설이 그래서 음의 맛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설이라는 것은 우리 새콤한 걸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수렵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새콤함을 먹으면 아우 새콤해 이렇게 하는데 그 긴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극이 어떻습니까? 쪽 이렇게 자극 줍니다. 그래서 새콤한 맛을 먹으면 우리 위가 순간적으로 긴장이 되면서 자극이 되기 때문에 입맛이 돕니다. 밥 먹기 전에 새콤한 그런 음식을 먹으면, 상큼한 음식을 먹으면 입맛이 확 살아나는 것처럼, 그래서 새콤한 맛이 그렇고, 고미는, 쓴맛은 진정하는 맛입니다. 열을 끄는 맛이 고미입니다. 고미는 보통 건조하면서 차다. 건조하고 차가운 맛이 바로 고미입니다. 그래서 습열의 상황에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기미에서 신감과 산고가 두 가지 작용이, 하나는 발산이고 하나는 용설로서, 발산은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풀어져 나가는 거고, 산고는 쭉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양과 음으로 나눴습니다. 자, 요거까지는 이해가 가십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저는 이 다음 구문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병들다, 양이 음승즉 양병하고 양승즉 음병에서 음이 승하면은 양이 병들다, 이렇게 먼저 밑에 제가 적어놨어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음이 승인데 양병이 생겼다, 양이 승한데 음병이 생겼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음이 승하다. 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기의 작용입니다. 수렴하는 작용입니다. 외부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내 기운이 수렴되는 것도 있고, 외부의 어떤 차고 습한 그런 기운이 내 몸을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내 생기를 위축시키는 게 바로 음승입니다. 음승이 되면 양병이 발생한다. 양병이 발생한다. 이렇게 한 말은, 수렴하면 어떻습니까? 억압하면, 수렴하면 그거를 이기려고 하죠. 누가 나를 내가 잘못도 없는데 내보고 막 욕을 하고 내보고 나를 뭐라 해요.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바보죠. 빙신? 네, 바보입니다. 남이 내한테 칼을 들고 들어오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바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런가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저희는 의학을 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음승즉 양병, 음이 승한데 양병이 생긴다. 즉, 차갑게 했는데 열이 나는 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열이 나는 병. 그 다음에 내가 열에 의해 열이 막 성해졌어요. 양승, 활동이 과해지고 성해지는데 음병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요거는 내가 외부에 열을 많이 받거나 내가 스스로 열을 굉장히 많이 낸 다음에 차가워진 거예요. 내 에너지와 진액이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된 거죠. 정말 이제 더 이상 열을 낼 에너지가 없어진 상황.
그게 음병이 된 겁니다. 요렇게 해석을 해보면 자 봅시다. 기본적인 원리가 양승즉 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이 승하면은 소위 말하면 주변이 더우면 열이 납니다. 양승즉 열하고 음승즉 한입니다. 외부에서 차게 하면 내가 어떻게 차게 내 외부 음기가 승해지면 내 몸이 차게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듭거듭 음에 상하면 찬 기운에 상하면 중환즉 열하고 거듭거듭 찬 기운에 상하면 도저히 못 견디기 때문에 열을 내는 거예요. 열을 냅니다. 그 다음에 거듭거듭 열에 상하면은 이제 더 이상 열을 낼 에너지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내 몸은 식어갑니다. 그게 중환즉 열, 중열즉 한입니다. 원래는 양승즉 열이고 음승즉 한이죠. 양이 승하면은 양이 승하면 그냥 열즉 열입니다. 한즉 한이어야 하는데 거듭거듭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내 몸의 에너지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자, 중환즉 열이라고 할 때는 그래도 내가 반항할 에너지가 생깁니다. 반항할 에너지. 중열즉 한은 이제 내 생명력이 다해가는 거예요. 다해가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중환즉 열은 그렇게 열을 내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들. 어떤 질병이 발생해서 그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염증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공격합니다. 내 몸을 공격하면 그 염증이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자, 다른 하나는 밑에 적어 놓은 것처럼 음이 승해지면은 이 음을 이길 양이 부족해지죠.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이 승해집니다. 그래서 양이 병들고, 양이 승해진다는 말은 이거를 제어할 음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음이 병든다. 이렇게 끊고, 자, 이제 앞에서는 이 구문을 뒤에가 설명하는 구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병든다 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승즉 열, 음승즉 한 하며 중환즉 열, 중열즉 한은 개별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든다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중환즉 열, 중열즉 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즉 문장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이 뒷문장은 앞문장을 설명하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며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대충 이 정도 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약을 먹거나 어떤 병리적 상황이 됐을 때 이게 단순한 양승이냐 음승이냐 이렇게 접근할 것이냐, 중열이냐 중한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에 따라서 쓰는 약재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양승이라고 할 때는 고미를 써야 됩니다. 고미. 일단은 양승즉 열하는 상황에는 빨리 그 열 자체를, 양기 자체를 빨리 진정시켜야 되죠. 음승즉 한, 차게 했을 때 차가워지면 빨리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신미를 써야 됩니다. 신미.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중한즉 열, 거듭거듭 찬 기운에 상했는데 마지못하게 내가 애를 너무 쓰는 그거 자체에서는 감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감미. 왜냐면 내가 내 속을, 진액을 굉장히 소모를 많이 하면서 그래도 열을 내는 거거든요. 그럼 내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감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감미. 감초 같은 거.
감미각해. 마왕 이런 것보다는 달달한 계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요. 중열적 한 이렇게 할 때에는 거듭거듭 양의 열에 의해서 거듭 상해가지고 내 진액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어요. 이럴 때에는 이 산미로서 진액을 수렴시키면서 오미자라든지 산수유라든지 이런 걸 수렴시키면서 양기를 도해줍니다. 열을 끄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미 같은 걸 쓰게 됩니다. 자, 약재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개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